이렇게 이제 법률행위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셔. 그 7페이지 봤더니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법률행위에 그 7페이지 봤더니 거기 봤더니 2절 봤더니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나오죠. 그럼 자, 아까 매매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져 있어.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거든. 뭐 법률 사실은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출생, 사망, 시간, 경과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아까 유언은 의사표시만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문서를 작성해야 돼. 문서. 유언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갖춰야 되고 성립요건에는 성립요건 아까 세 가지. 아까 매매의 구성 요소에는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또 이렇게 세 가지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든가 요 세 가지를 법률행위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적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 동그라미 쳐 있지? 그걸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아까 자 매매 봐. 매매는 당사자 들어갔잖아. 매매 당사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상대방도 당사자지. 그 다음에 약정했어 안 했어요? 약정을 뭐라고 불러? 응? 또 되돌아가야 돼? 의사표시. 그 다음에 약정한 것 있겠지? 그 약정한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 목적. 구별을 하셔야지. 다시 한번 당사자, 약정한 내용, 이걸 목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매매가 매매가 이루어져서 효력이 생기려거든. 아까 매매가 성립이 되어서 효력 요건 갖추면 효력이 생기는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는 소유권 생긴다고 배웠나요? 채권 생긴다고 배웠나요? 채권과 채무가 생겨. 이렇게 채권과 채무. 그러려거든 효력 요건 갖춰야 돼. 효력 요건. 됐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뒤로 넘겨서 8페이지 봤더니 그 위에서 양가로 1번에 매매의 3요소라 나오고 양가로 2번 봤더니 매매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나오죠. 그 다시 말하면 여기 매매가 이루어져서 그 유효가 되려거든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맨 위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7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셔. 7페이지에서 여기 봐. 당사자의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의사를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권리 능력이란 그냥 별거 없어. 권리 능력이란 산자, 죽은 자, 산자. 여기다 써버려. 권리 능력에다가 산자. 처음 오신 분들만. 한 3년 하신 분들은 쓰지 마시고 앞에는. 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서 체결하려고 의사를 정하는 단계에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 그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의사 능력은 만 14세 이상 이렇게 써놓으면 돼.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권리 능력 갖고 있지. 또 의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15세도 의사 능력이 있거든. 그럼 17세는 의사 능력 있어요 없어요? 50은. 근데 50 먹었는데 남 비난하면 그 의사 능력 없는 거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5월달 되면 이제 막 미운 사람 생기거든. 그러니까 미운 사람 생기면 둘이 싸우면 나야 별거 없지만 함부로 가니까 싸우지 좀 마라 제발. 누구 갈구지 좀 말으라고 하나씩 해서 이거.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일만 해야 돼. 5월달에는. 넌 물어보면 그냥 자기 일만 해야지. 먹을 것도 갖고 와서 나만 먹어야 된다고. 먹어라 해놓고는 내 입인 줄 알았네 해가면서 그럼 서로 싸우니까 먹을 것도 혼자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5월달 되면 별난 먹어야지 다 짜증나거든. 모의고사 봐서 나는 50점 점수는 공개는 않지만 자기는 20점 맞았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50점 맞으면 불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부터 남 갈구는 마음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먹고 싶다 싫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 오른쪽에 봐 오른쪽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 제한 능력자. 근데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 몇 사람이 있다고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 능력자가 아이고 이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성년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요. 피성년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요.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이고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장 어떤 놈이 제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계속 싸우는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애워본다. 미피피. 그러니까 미피피가 제한 능력자라고. 피성년 후견 피자를 붙여야 되겠다가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네 바보요. 동네 바보. 그리고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공통점은 그냥 제한 능력자 나시면 되고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거 아니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으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 다 같이 제한 능력자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효력 목적 이제 계약서에 쓴 것을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사자의 효력 요건 3개 외워야 돼. 다 같이 권의행. 그 다음에 목적에서 계약서에 쓴 것이 확정 가능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정 가능. 또 밑에는 이행 가능.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이행 가능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행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할 때 매도인의 행위와 매수인의 행위를 구별할 텐데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문제가 안 생겨. 그러나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건물이 도중에 타든가 불타든가 지진으로 멸실된다든가 수용되는 등등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때는 두 사람 모두의 행위를 따져. 매도인만 따져. 매도인의 행위만 따진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돈 주기로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여기 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인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때마다 다 만들 수는 없거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사회적 타당성의 유무는 판사들이 구별해. 판사들이. 그럼 적법한가 아닌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사들을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밑에 봐요. 일치. 그리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요건 갖춰야 돼. 다시 한번 일치. 그 다음에 무하자. 이런 요건 갖춰야만 이걸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오른쪽 봤더니 효력 요건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나오나? 이런 요건 갖춰야 되는데 오른쪽 봤더니 이제 자 효력 요건이 결여되었대. 즉 여기 이런 능력들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확가 적타, 그 다음에 일치 무하자 이런 4단계를 거쳐서 3단, 4단, 2단계를 거쳐야 될 텐데 이게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자 읽어본다. 무효 또는 취소. 그러면 이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우리 민법은 그 효력이 유효인 경우도 있어. 효력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다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유효일 수도 있고 또 확정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어. 또 불확정적으로 유효일 수도 있고 또 불확정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은 일단 계약이 효력 요건이 결여됐다는 얘기는 계약은 성립되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은 4가지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 하시면 돼.
한 장 넘겨보죠. 일단 한 장 뒤로 넘겨봤더니 3번에 법률행위 체계도 나오죠. 거기에 법률행위 체계도에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자, 왼쪽은 다 같이 확정유효. 여기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왼쪽은 확정유효 아니야. 오른쪽은 무슨 무효? 위로는 눈으로 눈운동 해봐. 눈운동. 밑으는 즉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효력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 4가지 중에 하나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몇 가지 중에 하나야? 4가지 중에 하나. 여기서 결정이 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잡아. 권리 능력.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느냐? 할 수 없지. 그런데 대리인이 죽은 사람 이름으로 의사표시 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어? 있지. 그러면 자, 권리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이제 여기 보는 거야. 권리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다 같이 확정무효. 거기 오른쪽에 쓰여 있어.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권리 능력의 부존재 나오지. 1번 여기 찾았나? 여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무효. 그 다음에 2번 의사 능력이 없대. 술 먹고 했대. 술 먹고. 그럼 술 먹고 했으면 유효로 해야 되겠어? 무효로 해야 되겠어? 거기 오른쪽에 써 있잖아. 의사 능력의 부존재는 확정무효. 찾으셨어? 그 다음에 여기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불확정 유효. 그 불확정 유효를 다른 말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런 말도 써요. 불확정 유효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일단 유효로 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확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다 나오나?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목적에서 확정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 확정무효. 이행이 불가능하면 확정무효. 강행복귀에 반하면 확정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확정무효.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여기 봐.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 저 뒤에 보면 있어. 그래서 일단 B가 뭐냐면 B가 비진이 표시 나오지?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 B에다 동그라미 쳐. B에다가.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치죠. B에다가. B는 혼자서 한 거짓말을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비진이 표시가 뭐라고요?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러면 혼자서 거짓말 했으면 내가 은지야 너 오늘 참 이뻐 보인다. 거짓말로 내가 오늘 10,000원 주마. 거짓말로 10,000원 주마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거짓말로 준다고 해서 줘야지. 주지 말아야 돼? 줘야지. 그래서 다시 한다. 비진이 표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거짓말 한 놈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아. 근데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중개사는 그래도 고도의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이 못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된다. 우리끼리 아는 용어를. 그래서 거짓말로 해야 돼? 비진이 표시라고 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통정의의 표시는 통은 오른쪽에 메모하면 돼. 둘이 짜고 한 거짓말. 통정의의 표시는 거기 나오죠? 통정의의 표시를 뭐라고요? 둘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다 메모 꼭 거기다 하지 말고 오른쪽 빈칸 있잖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빈칸에다 쓰시라고. 이 책 비싸게 크게 만들면 돈 든다고 이거. 근데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에 쓰시라고. 다 같이. 통정의의 표시 뭐라고요? 둘이 짜고 한. 그러니까 여기도 거짓말이고 여기도 거짓말인데 여기는 혼자서 한 거짓말이야. 여기 둘이서 한 거짓말이요. 근데 그냥 둘이 한 거예요? 둘 다 거짓말한 거예요? 짜고 한 거짓말이요? 그렇다 이거야. 여기 혼자서 한 거짓말, 여기 둘 다 거짓말했는데 둘 다 거짓말했으면 비진이 표시야. 근데 짜고 했으면 통정의의 표시라고 그래. 착오는 실수로 속이 없는 말. 오른쪽이 메모예요. 착오는 무엇이라고? 실수로 속이 없는 말.
실수로 속이 없는 말. 실수. 여러분들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내가 안 해도 하도 많이 사기당해서 여러분들이 혼인했는데 보니까 사기당했잖아. 거짓말해서. 남자들이 자기들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자기 여자 만날 때 말이야. 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대. 그런데 3년간 떨어져 중개사를. 그때 물릴 수도 없고 참 미친다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속아서 산 거예요. 사기는 속에 있는 말을 해, 속에 없는 말을 해, 속아서. 아니 여러분들 속아서 혼인을 한다고 했잖아. 속에 있는 말. 여기 봐. 사고는 속에 있는 말, 속에 없는 말. 아까 실수로 속에 없는 말이라고 썼는데 그럼 사기는 속아서 속에 있는 말. 속아서. 속아서가 중요해. 속에 있는 말이 중요해. 속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 속에 있는 말이 중요하지. 강박은 여러분들 공포심에 빠져서 얘기할 때는 거짓말을 해, 있는 말을 해. 속에 있는 말. 뒤지게 패면 속에 있는 말 하잖아. 너 이씨 휴대폰 제대로 안 까? 막 하면 속에 있는 말 하지 이렇게. 그래서 강박은 공포심에 빠져서 그냥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써. 무서워서 속에 있는 말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먼저 보자. 비진의 표시는 속에 있는 말이요, 속에 없는 말이야? 속에 없는 말. 거짓말은 속에 있는 말 얘기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냐? 저렇게.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 하지. 거짓말은 속에 있는 내가 은지야 10,000원 주겠노라 속에 없는 말을 한다니까. 돈 10,000원 주고 싶은 생각 없어. 근데 한번 해본 거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다시 해. 비진의 표시 속에 없는 말. 통정어휘 표시도 속에 없는 말. 착오도 속에 없는 말. 사기 강박 속에 있는 말 이렇게. 그러면 자 외워본다.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 통정어휘 표시는 둘이 짜고 있으니까 확정무효야 이게.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은 속아서 실수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확정 유효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 취취취 동그라미 쳐보시죠. 빨간 것으로. 여기다가 제착 사강에다가 취취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는 무효등기를 공부하거든. 그래서 무효등기를 믿고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제3자를 보호해 주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그 무효가 절대적 무효는 그냥 들어.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지므로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해. 이에 비하여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사회질서 유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가 목적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건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 있으므로 당사자에서 무효, 그 다음에 목적에서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다 절대적 무효로 빠져버려. 절대적 무효로. 그러나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내가 의사표시를 잘못했고 너와 나와의 관계만 기울어거든. 의사표시는. 그러므로 의사표시는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만 문제가 되므로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돼버려. 상대적 무효가. 구별하셨나? 이것이 이제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럼